8월 13일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이번 주 첫 거래일 거래가 종료됐는데요. 지난주 후반에 나타났던 상승 흐름 좀 시원하게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 잔잔하고 양호하게 한 주를 출발했네요. 네, 글로벌 시장 이제 아무래도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간밤에 이 빅테크 중심으로 AI 반도체 관련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다소 강력한 폭의 상승세를 만든 상황이어서 해당 이슈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시황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수 차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CPI, PPI 그리고 소매 판매 여러 경제 지표들이 있죠. 이를 앞두고 대기 모드에 돌입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엔비디아의 급등세에 힘입어서 0.2%의 상승 흐름을 그래도 지켜냈고요. 그랬던 반면에 다우 지수는 0.4%의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열어보시면 이 빅스와 주식의 상관관계를 조금 그려봤는데요. 이 좌측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S&P 500 지수의 오늘 하루 동안의 일중 차트고요. 이 빅스, 우측에 보이시는 것이 빅스의 일중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 차트를 자세히 이렇게 예의주시를 해보면은요. 정확하게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내릴 때 빅스는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빅스가 올라갈 때 지수는 내려가는 그런 인버스 관계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빅스 지수가 20선 위로 올라갔을 때 S&P 500 지수는 이렇게 하락세를 그려가는 모습이고요. 빅스가 20선 밑에 있을 때 지수는 오름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변동성이 큰 시점에 빅스가 시장에 대한 힌트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잔잔한 흐름을 가져가는 와중에 엔비디아가 나홀로 4%대의 급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에 대해서 여러 월가 IB들이 다양한 코멘트들을 내놨는데요. 대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기업이 이렇게 심한 등락률을 거의 데일리 단위로 나타내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즘에 참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간밤에는 4%대 급등하면서 이제는 110달러 선을 거의 회복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UBS가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번 달 말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목표가 150불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 전일 종가와 대비했을 때에는 43% 정도의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전부 다 높여 잡았습니다. EPS와 매출 그리고 특히 주목을 받는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에 대한 전망치까지 일제히 올려 잡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9월은 반도체주들이 계절적인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9월에 보통 바닥을 찍고 10월에 반등하는 그런 통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반도체 테마 내에서 퀄컴 이슈도 확인해 볼 텐데요. 반도체 테마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울프 리서치가 애플이 자체 개발한 모뎀이 출시된다면 퀄컴이 타격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려잡았고요. 이에 따라 퀄컴의 주가는 1%의 내림세, 주가는 162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왔는데요. 이 주가 급등의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당일에 20%나 급락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이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됨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주말 사이 올라온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한 가지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액침 냉각의 수요에 대해서 핀포인트를 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GB200 서버에 장착이 된다면 냉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블랙웰 결함에 따라서 출시가 지연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부상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SMCI의 수요도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여러 월가 IB들이 최근에 이 출시 지연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12개월 동안 이 SMCI의 DLC 기술이라고 그러죠. 액체 냉각 기술에 대한 수요는 아주 탄탄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는 SMCI의 아시안의 주요 경쟁 업체들이죠. 혼하이나 폭스콘이 최근 누수라든지 고장 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로의 어떤 수혜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SMCI의 주가가 6.3%의 급등세를 나타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540달러 선을 회복한 채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급락이 나오기 직전의 주가 수준인 620선까지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이제 연말까지 과연 시장을 주도할 업종은 어디 쪽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데요. 관련해서 간밤에는 웰스파고가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구글과 메타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연말 강세 업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털이 견주하고 모멘텀도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연초 대비 사실 이미 19%나 오르면서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는 움직임인데 계속해서 이런 강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주들입니다. 오늘 전환사채 발표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제트블루 항공사에 해당하죠. 4억 달러가량의 전환사채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신용평가사들이 신용 등급을 내려잡았습니다. S&P 글로벌, 무디스, 피치가 모두 다 재무 전망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고요. 이에 따라서 제트블루의 주가는 20.6%의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주가 5달러 선마저 반납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으로 마라톤 디지털입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2031년 만기 전환사채 2억 5천만 달러 어치에 대한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자금으로는 사업 운영 그리고 비트코인을 더욱더 많이 획득하는 데 우리가 사용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마라톤의 주가는 11.3%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상승 특징주입니다. 스타벅스인데요. 얼마 전에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압박을 넣었다. 이런 이슈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액티비스트 펀드인 스타보드밸류가 스타벅스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역시나 스타벅스에게 경영을 개선해서 주가를 부양해라 라는 압박을 넣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스타벅스의 주가는 주가 상승의 기대감을 안아가면서 2.6%의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빈후드까지 확인해 볼 텐데요.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여 잡았습니다. 리테일과 파생상품 거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베이비붐에서 자녀 세대로 이 부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로빈후드에 대한 어떤 사용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코멘트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밤 나왔던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안에서 CPI, PPI 발표를 앞두고 간밤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1년물, 3년물, 5년물 가운데 3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3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은 7월 2.3%로 6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통계를 시작한 지난 2013년 6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하지만 1년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3%,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로 6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고용시장에 대한 미국인들의 전망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14.3%로 6월보다 0.5%포인트 낮아졌으며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날 것으로 기대한 응답자의 비중은 20.7%로 지난 2023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3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측정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이 CPI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도표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과 CPI의 실제 추정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CPI 인플레이션 지수가 조금 더 극명한 수준, 조금 더 강력한 정도를 묘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CPI 역시나 조금 안정된 수준을 묘사할 것이다 라는 점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가오는 CPI에 주목할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7월 CPI 한 달 전보다 0.2%가량 오를 것이다. 전년 대비 3%가량 올랐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올려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과 같은 물가 완화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조금 더 확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9월에는 사실상 거의 강력한 이 기대치가 보여집니다. 이 패드워치에 따르면 0.25bp 그리고 0.5bp의 전망치는 조금 달라진 상황이죠. 지난 5일에 블랙 먼데이를 전후로 이 빅컷을 단행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90% 이상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어제 간밤의 추정치로 확인을 해보면 50% 가까이로 조금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정도 0.25bp의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 6월에는 어떻게 단행될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시점 안에서 경기의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해 보는 데는 경기 소비재의 실적이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 통상적으로 이 글로벌 증시를 확인을 해봤을 때 이 경기 소비재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한다,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를 시사한 적이 좀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이 월마트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을 때, 타겟의 컨센서스가 실적을 하회했을 때 그 당시에 하루만 해도 이 지수가 3% 이상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소비재 실적에 주목해 보시면서 혹시 해당 기업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해서 경기 침체를 시사하지는 않는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할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가오는 경기 소비재 실적 13일에는 홈디포가 예정되어 있고요. 15일에는 월마트의 실적이 공개될 예정이니까 이 해당 기업들의 실적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경기 침체의 상황 그리고 다가올 금리 인하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우리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변동성이 너무나 극심하자 이 금값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금값이 이렇게 상승하자 금 관련 기업인 베어골드의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실적 이야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금 채굴 기업인 베릭골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조정 후 순이익은 55,700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입니다. 올해 금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당사는 하반기 더 높은 금 생산량과 낮은 비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릭은 2월에 발표한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 판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분기에 주식을 다시 매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실적 발표 이후 베릭골드의 주가는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시장 안에서 금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금값이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정말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올해만 글로벌 시장 안에서 최고 22%가량의 상승세를 보였고 이렇게 20% 가까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강력한 시장 안에서 이 안전자산에 대한 자산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시장 안에서도 금 관련 ETF가 3배가량 수익률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산뿐만 아니라 관심도도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프링터너 캐피털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실패하게 되면 사야 할 3가지 주식 중에 하나를 베리골드로 꼽기도 했는데요. 지금 대선 레이스에서 실패하기 이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대선에도 금값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암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강해질수록 안전자산, 금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치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강력한 상승세에 이 금리 인하, 이 금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금값과 금리 인하에는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여전히 금값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빅컷의 가능성에 좀 제한이 됐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강력하게 보여진 만큼 금값 계속해서 좀 상승할 수 있다. 상승폭은 제한되지만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추세로 이어가게 될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3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간밤에 AI 관련된 빅테크 관련주들, 특히나 엔비디아를 필두로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떠한 흐름이었을지 자세한 이야기부터 살펴보시죠.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간밤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에 마이크론과 AMD도 각각 1.93%, 2.06% 상승하며 기술주 전반의 회복을 보였습니다.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블랙웰 B200의 생산이 3개월 이상 연기될 것으로 알려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하지만 간밤에 엔비디아는 지난 1일 처음으로 $110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보이며 저가 유입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가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고 이러한 흐름 안에서 다가오는 28일 실적 발표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탄탄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난주에 블랙웰 칩 B200이 지연될 것이다 라는 소식에 주가가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개가 된 지수에 따르면 기존의 AI 칩의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호퍼 칩의 수요가 매우 강력한 상황이어서 해당 수요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엔비디아 최고의 반등 후보 2위로 꼽으면서 앞으로 조금 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고요. UBS 측에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 $150로 유지했습니다. 여전히 매수 유지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블랙웰 칩 B200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호퍼 라인 여전히 기술력도 괜찮다. 호퍼 라인 칩이 이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는 전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웰 칩 B200은 AI 모델 학습이 3배가량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추론 성능 능력도 5배 뛰어난 상황이어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 해당 지연 소식이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좀 덜 흔들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블랙웰 칩 B200이 지금 예상대로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입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장기적인 전망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먼저 다가오는 실적부터 체크를 해보시고 B200 블랙웰 소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밤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M7 기술주 다소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기술주 전반적으로 강력한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신용 스프레드에서도 좀 증명이 됐는데요. 테슬라를 제외한 총 6군의 회사채가 스프레드 빠르게 좀 좁혀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채권 스프레드는 채권 시장의 안정도를 묘사하는 그런 척도인데요. 지난주 초에 이 블랙 먼데이 5일을 전후로 채권 스프레드가 정말 가파르게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채권 시장이 정말 불안정하다라는 점을 시사했었는데 최근에 다시금 안정을 찾으면서 특히나 간밤에 이 주가 상에도 안정을 찾으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빠르게 축소되는 점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메타가 지난주에 $105 규모로 회상채를 발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완판시키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더 안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이제 M7 기업들의 추세까지 그리고 엔비디아
WTI를 필두로 얼마나 더 안정세를 가지게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상품 가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상품 가격, 금 가격도 그렇고 국제 유가도 그렇고 좀 강력하게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 국제 유가 8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WTI 마감 기준으로 3.64%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금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간밤에도 1.55%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시간이었습니다.